여러분 안녕하세요. 1부 사회를 맡은 당찬이. 홍리우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강연을 보시기 위해 와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강연을 보시기 위해서 정말 많으신 분이 바쁘신 와중에도 와주셨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테드x 행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오늘 강연의 주제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강연의 주제는 How to Make Me Beautiful인데요. 저는 이 How to Make Me Beautiful이라는 주제를 들으니 나는 어떻게 해야 아름다워질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리우 씨는 이 How to Make Me Beautiful이라는 주제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네, 저는 How to Make Me Beautiful이라는 주제를 들으니 강연자분들은 자신을 어떻게 가꾸었는지 벌써 궁금해지네요. 여러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저희 강연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연은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에는 하늘길 방음 작은 도서관 관장님이신 진은설 관장님과 사대부고 상담 선생님이신 고승임 선생님께서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2부에서는 제주 사대부고 강연자 학생분들이 강연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강연 중간중간에 작은 게임과 경품 추첨으로 더욱더 재미있는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니 다른 곳 가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강연자이신 하늘길 방음 작은 도서관 진은설 관장님의 강연을 만나볼 텐데요. 진은설 강연자님은 청소년기 잘 놀아야죠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신다고 해요. 그럼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올 줄 알았으면 사진을 보내지 않는 거였는데 너무 부끄럽네요. 예, 예, 반갑습니다. 저는 사대부고와 한 3분 이내 거리에 있고요. 제가 근무하다가 나왔습니다. 지금 근무지 이탈인데 빨리 강연하고 돌아가야 되는데요. 여기 근처에 하늘길 방음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는데 우리 사대부고 학생들은 잘 아시죠? 예, 다행이군요. 예, 혹시라도 오늘 이후에 도서관에 오셔서 사대부고 학생이라고 하면 특별히 더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와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왔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야 우리 도서관에 와서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이렇게 말을 할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도서관에 사서로 온 것이 아니고요. 저는 청소년 지도사입니다. 청소년 지도사는 청소년들의 조화로운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전문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국가 자격증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특강을 제안받았을 때에 굉장히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았습니다만 이 강연에 대해서 수락한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였는데 그것은 바로 여러분 청소년이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나름의 기준 중에 하나는 청소년이 대상이 되는 것일 경우에는 저는 대부분 다 수용합니다. 저는 청소년 지도사이기 때문이죠. 제가 청소년 지도사가 된 것은 청소년기의 다양한 활동의 경험이 너무 좋았고 그래서 청소년과 관련한 직업을 찾다가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는 국가 자격과 관련된 직업군을 알게 되어서 청소년 기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더 제대로 공부하고 싶어서 그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진학을 해서요 청소년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은요 어떤 거냐면 청소년 활동에 대한 참여 동기와 만족도가 높을수록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올라간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학교, 학원, 집이라고 하는 사이클을 이 사이클을 함께하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너무 비현실적인 얘기가 아닌가. 뭐 활동을 하면 행복해지나? 우리 시간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또 어떤 친구들은 아 너무 잔인하다. 우리에게는 시간도 없는데 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아 됐네요. 예, 됐네요. 예.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이 졸업할 시점은 까마득하게 멀게 느껴지겠지만 이제 곧 머지않은 시점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다면 고등학교 시절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졸업하는 시점에 묻는다면 여러분은 여기 4가지 중에 어떤 것들을 선택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10초의 기회를 드릴게요. 네. 행복했던 순간이에요. 행복했던 순간. 1번, 2번, 3번, 4번. 예. 각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누가 이렇게 하시는 분 계신데요.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건데요. 저는 초반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는 청소년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시기에 정말 바쁘게 지냈습니다. 물론 공부도 조금은 했습니다. 많이 하진 않았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걸스카웃을 했고요. 5, 6학년 때는 한국청소년연맹 아람단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합창단도 했고요. 중학교에서는 3년 동안 그 한국청소년연맹의 중학생들의 이름은 누리단이에요. 누리단 활동을 했고요. 또 교회에서 이제 중등부 활동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또 고등학교가 됐을 때 고등학교 내에서 학교 안에 있는 기독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했고요. 교회에서 고등부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청소년 활동들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주일학교 교사가 됐죠. 교회에서. 그리고 중고등부를 가르치는 교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청소년 시기에 경험했던 그 동아리 활동, 뭐 청소년 단체 활동인데요. 제 사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유포할 수는 없고요. 잠깐 보여드리는 건데 왼쪽에는요 뭐냐 하면 이게 초등학교 전체의 아람단들이 다 모여서 전체 뭐 선서의식 이런 행사가 있어요. 단원 전진대회라고 해서 있거든요. 그럼 다 모여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오른쪽에 보시면 뭐 1년에 몇 번씩 활동을 나가자 노는 거죠. 그러면 뭐 풍경 좋은 데 가서 함께 어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제가 가장 잊을 수 없는 건 뭐냐면요. 여름방학마다 협재해수욕장이나 금능해수욕장 앞에 제주 시내에 있는, 저는 제주시에 있었으니까요. 제주 시내에 있는 뭐 초등학교 전체 혹은 중학교 전체 아람단이나 누리단 팀이 전체 다 모여요. 그래서 2박 3일, 3박 4일 거기서 캠프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은 아마 아닐 텐데 그 당시에는요 캠핑이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요즘에는 뭐 가족 캠핑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아람 다닐 때는 그 우리 학교에 있는 아람단 친구들이 6명씩 해서 조를 짜요. 그러면 한 조에서 2박 3일 동안 뭘 먹을지 주로 뭐 카레나 뭐 김치찌개 막 이런 거 만들어 먹어요. 그런 거 해서 이제 뭐 텐트도 빌리고 호텔 번호 다 빌리는 비용까지 다 해서 같이 조를 뭐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텐트를 가서 치고 밥도 해 먹고 그리고 낮에는 어떻게 하냐면요. 낮에는 이렇게 바닷가 앞에 있기 때문에 요트 뭐 배 타는 것도 하고요. 또 혹시 추적 활동이라고 아세요? 저만 옛날 사람이군요. 예. 추적 활동은 뭐냐면요. 미션 수행하는 것인데 저기 오른쪽에 보시면 뭐 질문지가 있죠. 어디서 가서 그려오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요. 나침반을 팀마다 줘요. 그리고 암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를 해독하면 뭐 예를 들면 뭐 서쪽으로 가서 뭐 어디 몇 미터에 뭐가 있다. 그러면 그걸 찾아오고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낮 동안 해요. 그럼 밤 되면 뭐 하느냐? 혹시 포크 댄스 여러분 아세요? 그것도 모르는군요. 정말 저는 옛날 사람입니다. 예. 포크 댄스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요. 굉장히 재밌던 경험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밤에 캠파이어를 하잖아요. 그럼 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은 장기자랑 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뭘 하느냐? 레크레이션도 하면서 이렇게 원을 두 원으로 만든 다음에요. 파트너를 계속 바꾸면서 뭐 춤추는 것이 있습니다. 부끄럽기도 했지만 나름 재밌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가 학창 시절 동안에 쭉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요. 제가 뭐 40대 성인이 됐습니다만 여름이 되면 그 청소년기의 여름방학 동안에 친구들과 함께 해수욕장 앞에서 캠핑을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계속 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도 바쁜데 이렇게 자율 동아리 활동까지 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또 어떻게 자꾸 활동의 경험을 쌓을 수 있나? 여러분이 조금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주로 그 대학생들한테 청소년 과목의 이론을 강의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자아정체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자아정체감.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청소년기 여러분은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해 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그게 뭔가요? 네.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는데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네. 그런데 정말 저도 어른이 돼 보니까요.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작부터 고민할 걸.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 그런 거 고민할 시간 별로 없어요. 그게 뭔데요? 그래서요, 40대, 50대, 60대까지도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헤매는 어른들 너무 많습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기도 해요. 네.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시간이 너무 없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학생이다 보니, 대부분 학생이다 보니 학업 위주의 생활을 쭉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깝고 슬픈 현실이기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청소년들이 대부분 학생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고 나머지는 다 어른이 되면 알 수도 있고 어른이 되면 다 안다. 뭐 이렇게 다 된다. 이렇게 많이들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럴까요? 청소년 때는 공부만 하면 되고 어른 되면 모르는 것도 다 알 수 있고 다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고등학교고 이제 대학 입시도 있으니까 당연히 열심히 공부해야죠.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의를 제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공부만 해서는 결코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도 말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른이 되고 싶습니까? 어떤 어른이 되고 싶으신가요? 저는 출퇴근할 때마다, 여기 도서관에 출퇴근할 때마다 사대부고 정문 지나갑니다. 사대부고 정문 앞에 딱 보면 정문이라고 하면요. 왼쪽에 현수막 거리대가 있어요. 아시죠? 사대부고 학생 여러분. 맨 위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이 시간이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라고 써 있습니다. 저는 여느 다른 학교들과는 다르게 뭐 근면성실, 정직 이런 거 쓰이지 않고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학교라는 거에 너무 끌렸습니다. 아, 정말 사대부고에 보내면 이 사대부고에 있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정말 좋은 멋있는 어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시켜주겠구나.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예, 잘은 모르겠지만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고등학교 생활이 재미있기도 하겠지만 또 힘들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요. 이게 영원토록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고등학생으로 끝나지 않아요. 고등학생은 인생의 아주 잠깐이에요. 예. 그러면 이 잠깐 동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멋있는 어른으로 세계 속에 좋은 시민으로 잘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잘 놀아야 합니다. 근데 이 잘 놀아야 한다는 이 개념이요. 무계획, 무개념, 수동적인 움직임이 아니고요. 시간 남아서 뒹굴뒹굴 하거나 온라인 게임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왜 놀아야 할까요? 놀이를 연구하시는 편혜문 선생님이 있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떤 말을 했냐면요. 참 세상 살기 힘든데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할 때 이 어떤 힘이 필요하나 이 힘은 또 어디서 나올까 이런 고민들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성인으로서 이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은 어릴 때 친구들과 동네방네 다니면서 딱지치기도 하고 구슬치기도 하고 올챙이도 잡고 막 이런 때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길렀던 그 힘을 성인이 된 지금에 꺼내 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국내외를 돌아다니면서 어린이들이 노는 그런 장면들을 계속 연구하시고 발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이 TEDx 동아리 친구들이 준비를 한 거 보니까 되게 열심히 잘 준비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는데요. 여러분의 동아리 활동이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하지만 준비하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예, 지금 객석에 앉아 있고 오늘 그냥 들으려고 오신 분들은 뭐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일 수 있지만 이거 준비하는 데까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강사 섭외도 안 돼서 저한테도 연락왔으니까요, 어쨌든. 예. 그런데 청소년기에 이런 경험을 해본 청소년들은 일상에서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어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서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뭐 인내도 배우게 되고요. 행사를 준비하거나 일 처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어른들 너무 많습니다. 어른이 돼서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도서관의 관장으로 있지만 새로운 직원들이 올 때마다 제만 같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을 해본 사람이 일을 알아요. 그 일이라는 건 뭐냐면 청소년기에 공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른들이 무조건 청소년들에게 공부만 하라는 거고 말할 것이 아니라 좋은 어른,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려주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저는 또 어른의 입장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놀기도 해야 되고 뭐 이런 좀 딜레마가 있긴 하죠, 사실은. 그런데 공부도 집중하려면요, 잘 놀기도 해야 돼요, 사실은. 공부만 24시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대로 잘 놀아야 합니다. 어떻게 놀 수 있느냐? 제가 노는 방법을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분에게 소개해줄 놀거리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크게 4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동아리 활동 있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 동아리 활동이에요. 학교 내에 교내 동아리, 뭐 교내 자율 동아리 뭐 이렇게 있고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일정한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것들이 잘 노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고요. 2번째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제가 아까 아람단 누리단 고등학교는 아마 한별단이 사대부고에 있나요? 아쉽군요. 너무 아쉽습니다. 예. 스카우트는 있나요? 그럼 뭐 있나요? RCY 있습니다. RCY 있는 거 맞죠? 제가 사대부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요, 청소년 단체 검색이 안 나오는데 딱 하나 나온 것이 RCY예요. 다른 단체가 있나요, 혹시? YMCA 있군요. 좋습니다. 또 뭐 있어요? 예? 예? TEDx. 예, 아주 좋은 동아리예요. 또요. 예. 하여튼 예전에는요, 학교마다 동아리 그 청소년 단체가 굉장히 많았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청소년 단체 활동이 조금 약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건진 게 RCY여서 여기 넣습니다. 어쨌든 이런 단체들은요, 뭐 매월 혹은 뭐 분기마다 한 번씩 행사를 하게 되죠.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청소년 단체는요, 학교 안에만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 바깥에 우리나라에 몇백 개의 청소년 단체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소수가 학교 안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다음 3번째는 수련시설인데 수련시설이 어떤 것인지 아세요, 혹시? 훌륭해요. 어떤 것이죠? 네, 커닝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좋아요.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들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사대부고에서 가장 가까운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딘지 혹시 아세요? 네, 맞았습니다. 용담 1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향교 옆에. 그리고 전농로 안쪽에 벚꽃으로 유명한 전농로 안쪽에 삼도 1동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시면요, 매월마다 하는 청소년 초중고 대상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고등학생들이 바쁘다 보니 주로 학기 중보다는 방학 때 프로그램이 좀 많긴 합니다만 그런 프로그램 무료로 참여 가능하고요. 청소년 운영위원회라고 해서요, 학교의 학생회와 같은 자치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의 집에 이용하는 친구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어떤 점이 불편한지, 뭐 어떤 점이 힘들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시설을 모니터링하기도 하고 축제를 준비하기도 하는 이런 자치기구가 있고요. 또 동아리가 여러분은 지금 학교 내에 있는 동아리인데요. 청소년 수련시설 안에도 소속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밴드, 댄스, 뭐 마술 동아리, 애니메이션, 뭐 쿠킹 동아리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청소년 운영위원회와 동아리 활동은 이 수련실에 속해 있으면서 연간 활동을 하죠. 그 다음에 또 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고요. 맨 오른쪽에 보시면 종교내에서 청소년부가 있죠. 성당, 교회, 사찰 등을 다니는 친구들은 그 안에서 미사, 예배, 법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하기도 하고 여름에 뭐 캠프를 하기도 하고 또 활동들을 쭉 하기도 합니다. 이런 활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건 네 가지는요. 정부, 지금 청소년 전담 부처가 여성가족부인데 여성가족부를 없앤다고 하니까 지금 보건복지부 안에 들어갈 것인데 어쨌든요. 정부 부처에서 하는 그 청소년 활동들이 어떤 것이 있냐면 첫 번째가 청소년 특별회의인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청소년 특별회의는요. 대한민국의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른들이 아닌 우리를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견을 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의 대표들도 중앙에 서울에 올라가서 의견을 내서 최종적으로 전국에 있는 17개 시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다 올라가서요. 2박 3일 동안 본회의를 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최종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정부 지금 현재는 어쨌든 여성가족부니까 여성가족부에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 관련된 부처 예를 들면 청소년 알바는 고용노동부, 그 다음에 학습권과 관련된 거는 교육부, 이렇게 해서 정부 부처에 문서를 보내면 이것에 대해서 부처에 있는 뭐 어른들이 공무원들이 이거는 됩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라고 문서를 다시 보내오는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제안한 내용들에 대해서 반영해 주는 특별회의가 있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인데요. 이것은 제주 도내의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견을 낼게요 하는 지역 기구인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참여할 수 있는 기구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전 세계 여러 국가에서 하는 것인데 영국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 정책의 하나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동장 은장 금장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한 것을 가지고 외국에서 연동이 돼요. 그리고 또 대학 진학하는 데에도 플러스 알파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에는 인증 수련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청소년 수련관이나 청소년 문화의 집에 갔을 때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 수련 활동이라는 것이 있는데 받으면 좋은 게 뭐냐면요. 몇 월 며칠 몇 시간 동안 어떤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하는 확인서를 수시로 쉽게 잘 뗄 수 있고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5년, 10년 뒤에 여러분 몇 살인가요? 아, 좋습니다. 5년, 10년 뒤에도 20대군요. 아, 부럽습니다. 여러분. 그 5년이나 10년 뒤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실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직장인 또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 백수요. 좋습니다. 여기 지금 미래의 나는 어떤 시민이 되어 있을까라고 네 가지 중에 이제 고르도록 했잖아요. 근데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뭐 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뭐 어떤 건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1번, 3번, 4번 어디에 선택을 하더라도 혹은 이 세 가지가 아닌 다른 것에 선택을 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늘 관심을 가지면서 사회에서 추구하는 공동선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시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일어난 이태원의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과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는 아직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각자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만약에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갑자기 심각해졌나요? 만약에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좋은 시민이 되어가고 있는 중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직 나에게만 집중한 채, 공부에만 집중한 채 친구들과 이웃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갈까요? 저는 청소년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청소년기에 했던 그런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이거 화면 잘 안 보이죠? 많이 먹고 많이 놀도록 하십시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기 이전에
1937년에 우리나라 신문 기사로 나온 건데요. 방학을 맞이해서 아이들이 잘 먹고 많이 놀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노력해 달라는 신문 기사입니다. 너무 바람직한 기사죠. 예, 우리가 모두 원하는. 예.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경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결코 성인이 되어서는 하기 어려운 일들입니다. 예. 청소년기의 특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것이 노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잘 놀아야겠지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시간을 조금 더 내서 놀 수 있으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잘 먹고 잘 놀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진은설 관장님의 강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찬희 씨는 어떤 내용이 인상 깊으셨나요? 저는 제가 지금 이렇게 TEDx라는 동아리를 하면서 얻는 게 좀 많지 않았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이제 이런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선배님들이랑 얘기하고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활동하면서 많은 것도 배우고 이제 힘들기도 했지만 이런 것 자체가 보람이지 않을까라는 거를 느꼈습니다. 네, 찬희 씨 말처럼 저에게도 정말 유익한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1부 마지막 강연자이신 저희 학교 위클래스 고승임 선생님의 강연입니다. 나만의 나침반을 초이스하라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강연해 주신다고 합니다. 고승임 강연자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너무 이쁘고 아까 입구에서 쭉 오는데 그 준비했던 과정이나 이런 이제 제가 아는 학생들이 한 명 한 명 보여서 그냥 이쁘고 그냥 참 좋다 이런 느낌을 쭉 받으면서 제가 왔습니다. 근데 2학년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했던 말이 또 반복되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내용이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도 또 얘기하고 싶은 이런 내용들을 살짝 담았습니다. 혹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오신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서 일단 소개를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기 학교 제주 사대부고의 전문상담교사로 있는 고승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바로 전에 진은설 관장님하고 저의 인연은 20년 전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때 제가 청소년 지도사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청소년 지도사 업무를 제주도에서 했었고 정말 재밌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캠프도 많이 갔었고 뭔가 활동을 했었고 제주시에서 예산을 이제 따서 정말 많은 재미와 추억들이 많이 정말 있는 그런 분이고 지금까지도 그분은 그다음 청소년학으로 쭉 공부를 했고 저는 청소년 지도사 전에 상담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저는 상담으로 쭉 이렇게 라인을 밟아서 여전히 같이 지내고 있긴 하지만 청소년 대상이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래서 친하게 지내고 있는 그런 관장님이십니다. 그래서 청소년 지도사라고 하니까 한켠에서 마음이 되게 설레이는 이런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일단 저는 상담이 일단 기본이에요. 메인이고 거의 한 25년째 지금 상담만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이제는 모든 게 다 이제 상담화되어 있어서 거의 반은 뭐 이제 이쪽으로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역시도 상담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만의 나침반을 초이스하라 있는데 나 그리고 나침반 그리고 초이스 이 세 가지가 기본 엑기스이고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나를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나에 대해서 아는 과정은 굉장히 참 다양합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참 다양한데 우리 한라산 등반하는 걸 한번 봐볼까요? 여기 한라산 올라가는 탐방로를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석굴암, 그리고 어리모, 그리고 영실, 돈내코, 성파나, 관음사 우리가 어느 쪽을 가더라도 한라산 윗세오름을 다 가게 됩니다.
어떤 것도 정답은 아니에요. 내가 어느 쪽을 먼저 가도 되고 나중에 가도 됩니다. 다 괜찮아요.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다양합니다. 자,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나에 대해서 제가 이제 위클래스에서 학생들이 오거나 상담을 쭉 여기 오기 전에도 상담 기관에 있을 때도 학생들이 쭉 오면은 보통 사람들은 이 사람이 말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춘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말할 때 언어는 단 7%에 불과하고요. 93%는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왕창 저한테 옵니다. 그래서 비언어적인 메시지 중에서는 객관적으로 보여지는 거, 저는 괜찮아요 라고 하고 있으면서 손을 벌벌벌 떨어요. 그럼 이 사람은 안 괜찮은 거예요. 그 괜찮다는 말에 우리가 괜찮구나 라고 하면 안 돼요. 나머지 모든 눈빛이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캐치하고 그 다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에 대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비언어적인 거든 뭐 말로 하는 모든 거든 다 이제 모든 걸 다 토탈했을 때 많은 나를 볼 수 있는데, 그중에 제가 많은 것 중에 하나인 MBTI를 가져왔어요. 2학년 수업 때 하긴 했습니다. 근데 조금 버전을 조금 다르겠어요. MBTI를 왜 가지고 왔냐면, 제가 MBTI를 실은 20년 전에 석사 논문을 썼는데, 그때도 별로 그때는 MBTI를 잘 모를 때였는데, MBTI에 대해서 학생들이 최근에 이것 때문에 심리적으로 관심이 많아지는 건 너무 참 고맙고 땡큐인데, 이게 너무 나를 하나의 색깔로만 딱 이렇게 맞춤화되어 있어서 다른 거에 나는 이거니까 원래 이래, 나 이러니까 원래 이래 하고 거기에 픽스되어 있는 게 좀 많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2학년 수업 시간에도 아주 누차 강조를 했었고, 또 한 번 말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잘 사람은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가져왔는데, 자, MBTI 이제 많이 아시죠? 우리 네 가지 선호 지표로 나눕니다. 에너지 방향, 에너지가 밖으로 가면 외향이고 안으로 오면 내향, 그리고 무엇을 인식하는지. 여기서도 아까 그 강연자하고 저하고 딱 봤을 때 여기 전체적인 스크린을 봤어요. 그러면 S인 사람과 N인 사람이 들어오는 게 달라요. 그냥 달라요. N인 사람들은 큰 틀 어떤 이미지 영감을 받고요. S인 사람들은 조목조목 색깔 뭐 이제 아주 구체적인 거를 저도 모르게 0.5초 만에 그냥 훅 받아들여요. 일단 이제 인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이 내 그 사고 과정 안에서 머릿속에서 사고 원인 결과 명확하게 판단하는 그렇게 결정이 되거나, 아니면 관계 중심으로 감정형의 이제 프로세스가 갑니다. 그럼 이게 밖으로 생활 양식으로 정리화돼서 판단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인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식은 아주 자유롭게. 자, 이거를 두 개로 나눠봤어요. 저는 이거를 꼭 말하고 싶은 게, 외향이다. 예를 들면 제가 외향이에요. 외향인데 이거를 좋게 볼 수도 있고 나쁘게 볼 수도 있어요. 내향도 마찬가지죠. 좋게 보면 외향적인 사람은 사교적이고 에너지가 많고 정열적이고 매력적이고 진짜 매력적이죠. 그런데 나쁘게 보면 허풍이 심하고 다른 사람 영역을 침범하고 목소리가 엄청 크고. 내향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나는 그냥 내향일 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좋게 보면 나는 굉장히 사려 깊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반면, 나쁘게 보면 좀 다른 사람한테 서먹서먹하고 나 스스로 억제하고 회피적인 이런 경향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 더 볼게요. S하고 N도 마찬가지입니다. S는 좋게 보면 실용적이고 정확해요. 동계산 엄청 잘하고요. 수학적인 면에도 아주 감각이 있어요. 근데 나쁘게 보면 너무 이제 그 1, 2, 3, 4, 5, 6, 7, 8 하나씩 이제 조막조막 하다 보니까 단조롭고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직관형인 사람들은 상상력, 통찰력, 큰 틀을 보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이제 뭔가를 크게 보는 이런 거고, 나쁘게 보면 엉뚱하고 나는 여기 있는데 막 비현실적으로 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냥 날 뿐이에요. 감각일 수도 있고 직관일 수도 있고. 자, T하고 F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건데요.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단점적으로 단점화시켜서 볼 수도 있어요.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좋게 보면은 와 진짜 따뜻해. 나쁘게 보면 아 좀 뭔가 거절도 못하고 좀 답답하고 애매한. 자, 판단하고 인식도 마찬가지예요. 판단형들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이고 책임감이 있어요. 내가 업무를 딱 이렇게 맡았을 때 확실하게 해내요. 스트레스 엄청 받지만. 근데 나쁘게 보면 내가 나를 너무 강압적이고 조급하게 하고 경직화하는 이런 게 있고, 인식형들은 느긋해요. 진짜 편안하고 유유자적해요. 하지만 특히 판단형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인식형을 봤을 때는 좀 뭔가 약속 잘 못 지키고 질질 끌고 뭔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죠. 자, 네 가지로 봤습니다. 자, 이거 네 가지를 다시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봐볼게요. 두 집이 있어요. 내가 아이예요. 예를 들면 근데 엄마나 아빠나 형제 중에 한 명이 현재 중에 한 명도 아이예요. 저와 같은 유형이죠. 그런데 나와 다른, 나는 내향인데 외향의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거 기억나시죠? 내가 좋게 보고 안 좋게 비춰지냐에 따라서 여기 첫 번째 집 왼쪽 집 같은 경우에는 다 분위기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나 역시도 긍정적으로 판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두 번째는 활발하고 좀 적극적인 이런 집안의 역동에서 나만 너는 왜 그렇게 좀 꽁하니? 좀 밖에 좀 나가 놀아. 너 친구는 있니? 약간 이런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어디 가냐에 따라서 내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 S라고 쳤을 때 S 사이에서는 되게 꼼꼼하고 아 그래 우리 역시 참 잘한다. 우리 꼼꼼하네.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해보자 하는데 N들이 있는 데서 S는요. 뭔가 좀 답답하고 N들이 볼 때는 자신들의 말하는 어떤 큰 틀을 보는 거에 S들은 깝깝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자, TF도 마찬가지. F들 사이에서 F는 되게 재밌거든요. 근데 T들 사이에서 F는 깝깝해요. 이것도 마찬가지. 전부 지금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J들이 있는 집안에서 P다. 그러면 만약 내가 P다. 근데 식구들이 다 J인 것 같아. 그러면 거기는 아침 눈 뜨자마자 계속 잔소리. 왜냐하면 이불도 깨야 되고 정리도 해야 되고. 근데 나는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굳이 그걸 꼭 해야 되나? 근데 해야 된대요. 그걸 이제 잔소리를 계속 들어요. 근데 이 집에서는 그냥 편안해요. 어지럽긴 하겠지만. 근데 이 P라는 친구가 이 집에 있을 때하고 이 집에 있을 때 또는 내 친구 그룹이 요런 그룹인지 요런 그룹인지에 따라서 내가 평가절상될 수도 있고 평가절하될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나일 뿐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판단되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내 주위 사람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MBTI에 이거를 가져온 이유는 일단 내가 나를 알아야 되는데 과연 내가 너무 좀 자존감이 낮아진 건 아닌지. 실은 청소년기에는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많이 내가 왔다 갔다 해요. 특히 친구, 그 다음에 학교에서 선생님 또는 집, 뭐 형제 비교하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진짜 난가? 혹시 나 좀 많이 낮아진 거 아닌가?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괜찮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알아가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습니다. 이 많은 어떤 탐방로 중에서 하나이고요. 그리고 MBTI도 그 많은 아주 많은 검사 중에 단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그런 어떤 주위에서의 평가, 피드백으로 내가 나를 그냥 훅 내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 아직은 살 날이 너무 많고 할 일도 너무 많다는 거. 그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일단 내가 나를 알아야 되겠죠. 자, 두 번째. 나침반. 여기서 나침반은 방향성이에요. 방향성은 끝이 없어요. 내가 예를 들면 서쪽으로 가려고 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서쪽이면 중국이고 뭐 상하이나 뭐 이제 뭐 북경 쭉 있다가 그다음 중동, 그다음에 뭐 유럽의 뭐 이탈리아 계속 거길 가더라도 나의 나침반은 늘 서쪽을 가리켜요. 내 방향성이 서쪽이라고 내가 정했다면.
그 중간중간 우리가 도시를 많이 거치겠죠. 그거는 중간 목표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여기 제주도에 있는데 중국 거치죠. 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빙글빙글 돌 수도 있어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생인데 이제 대학교 입시를 앞두고 있죠. 입시 끝나면 뭐예요? 직장 가요. 직장 어느 정도 되면 결혼해요. 그 다음에 뭐 직장을 바꿀 수도 있어요. 이 과정이 거기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 그 도시의 지점에 가도 내 방향성은 나침반은 그대로 서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내 마음에 뭘 하고 싶은지 내 간절함은 무엇인지를 꼭 찾고 대학 입시 실패해도 돼요. 괜찮아요. 그 도시 하나 건너뛰어도 돼요. 한 끼 굶어도 돼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명확하다면 그냥 그거 믿고 끝이 없는 나의 삶을 가는 겁니다. 나는 사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한 나의 방향성에 맞게 중간중간 이 사람과 만나고 저 사람과 소통하고 누구랑 사귀다가 헤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중간 과정일 뿐. 제가 상담하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안타까운데 뭐 하나에 이거를 성공하면 내가 뭔가를 얻었으면 성공 아니면 실패 이 작은 거에 내 모든 걸 막 거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중간 과정일 뿐이라는 거. 내가 진짜 가고자 하는 방향성 가치는 계속 된다는 거.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100세 일기라고 했는데 실은 이거는 제가 수용 전념 치료라고 해서 최근에 제가 2학년 수업 시간에 잠깐씩 얘기한 인지행동 치료의 제3세대의 수용 전념 치료의 하나를 따왔어요. 근데 실은 이거는 내가 죽었을 때 묘비명을 하는 게 실은 뭐였는데 최근에 약간 분위기가 그래서 그거 말고 그냥 내가 100세까지 살았을 때 내 삶을 어떻게 기록하고 싶은지 내 삶이 어땠으면 좋겠는지 이 정도면 난 정말 참 잘 살았다라고 스스로 내가 만족할 수 있겠는지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한번 눈 감아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잠시 눈을 감아 볼까요? 내가 눈을 감고 내가 100세가 됐어요. 중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할아버지 또는 할머니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 삶이 어떻게 기록되고 싶은가요? 내 자서전에는 어떤 게 남아있기를 원하시나요? 자, 이제 눈을 뜨고요. 가장 중요한 나를 알기와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에서 얘기를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초이스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들에 직면하게 돼요. 오늘 아침에도 알람이 울리는데 내가 일어날까 말까. 밥을 먹으라고 엄마가 하는데 지금 나갈까 말까. 내가 세수를 할까 말까. 여기 간다고 했는데 갈까 말까. 앞으로도 여러분은 순간순간 선택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져요. 그 또한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당당하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우리가 거치는 도시 중에 하나일 뿐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위클래스 선생님이신 고승인 선생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리우 씨, 아까 제가 소감을 말했으니 이번에는 리우 씨의 소감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고승윤 선생님의 강연을 듣고 제가 저를 더 알아보고 깊게 이해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도 아까 잠시 눈을 감으란 장면에서 같이 눈을 감아봤는데요. 뭔가 제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는 걸 느껴서 뭔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1부의 막을 내리려고 합니다. 2부가 시작되기 전 약 10분간 휴식 시간을 가지고 3시 40분에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잠시 뒤에 진행되는 2부에서도 저희보다 더 유머러스하신 사회자 두 분이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 끝까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부 사회를 맡은 홍리우 강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부 사회를 맡은 고용준. 박지환입니다. 이렇게 사회자 단상에 직접 올라오니 많이 떨리네요. 저도요. 이 자리가 이렇게 떨리는 곳인 줄은 몰랐는데 1부 사회자분들이 되게 진행을 잘하신 것 같아요. 저희도 1부에 이어서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2부는 1부와는 다르게 저희 제주 사대부고 재학생분들께서 강연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이번 강연자님은 나의 자기관리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김태림 강연자님입니다. 저도 정말 기대되는데 얼른 만나볼까요? 김태림 강연자님을 박수와 함께 맞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곧 성인 되는 3학년 김태림입니다. 여기 다 1학년, 2학년인 거죠? 3학년 없죠? 다 겨우시네요. 네. 저는 일단은 자기 관리라는 이제 주제로 강연을 하려 했는데 여기서 보니까 진짜 주제가 How to make me beautiful 이거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썼던 대본을 갈아엎고 다시 썼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지금의 김태림이 될 수 있었던 제 과거 이야기, 김태림 일대기를 이제 한번 여기서 말해드릴 겁니다. 저는 일단은 태어날 때부터 좀 약했어요. 조기 출산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3개월, 2개월을 못 채우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남들보다 이제 덩치도 작고 몸도 작고 키도 작고 그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그 물리적으로 남들보다 이제 열등하다 보니까 성격도 같이 소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 소심한 정도가 얼마였냐면 길을 걸을 때 이렇게 땅만 보고 이렇게 걸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무서워서. 그렇게 소심하게 말도 잘 못하고 목소리도 작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성도 떨어져가지고 남이랑도 이제 잘 지내지 못했어요.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까지는 제가 한자 학원을 다녔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봤던 이 마오천장을 보면서 꾸지질 갈 이러면서 막 외웠던 한자들을 제가 한자 학원 가서 배우게 됐는데 제가 한자를 조금 알아서 6급부터 시작했어요. 저는 원래 7급, 8급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6급부터 2급까지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쉽게 이렇게 싹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약간 똑똑할지도, 나 약간 머리 좋을지도 하면서 이제 2급까지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한자가. 근데 1급은 좀 힘들더라고요. 1급 어문의 한자 능력 검정 시험이 1급 합격 점수가 커트라인이 160점이에요. 200점 중에. 근데 제가 항상 130점 그 부근에서 못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뭐라 해야 되지? 마음속에서 뭔가 나쁜 생각들이 막 드는 거예요. 나는 제 같이 하던 친구들은 막 157, 152
막 153 이렇게 나오는데 저 혼자 132 막 이러니까 막 그때도 열등감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렇게 힘들게 중학교 생활을 끝냈어요. 마지막 한 1급 시험은 136점을 맞고 그렇게 중학교 시절을 끝냈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고등학교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마 우울한 시절일 거예요. 왜냐면 일단은 코로나, 코비드 19 터졌고, 그러니까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고 재미도 없고 친구들도 못 만나고 그냥 추억도 다 사라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그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갈 때면 되게 수준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공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제가 한 3등급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근데 제 주변 사람들은 다 1등급, 2등급 이러니까, 아, 3등급인 나는 공부를 너무 못해. 나는 이럴 거면은 인문계 말고 공고를 가자. 그래서 공고를 가고 싶었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이렇게 인문계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을 다니는데 제가 열등감이 좀 많은 이유가, 저한테 형이 있거든요. 5살 위의 형이. 근데 형이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5고에서 전교 3등 했어요. 그래서 아니 형은 1등급인데 저는 3등급, 4등급. 이러니까 막 눈물 나죠. 예. 그 학원도 형이 다녔던 대로 다니니까 학원에서도 아, 태영이 동생이니까 잘하겠지 하면서 1등급 반으로 보내버렸어요. 거기서 이해하지도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을 풀면서 막 밤새면서 숙제하고,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황도 오고 뭐 피해망상도 생기고 되게 제 정신력이 이제 바닥이랑 디피스를 해버렸어요. 그냥 딱 떨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고등학교 시절을 이제 보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게 엄청 나쁘다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좀 좋아요. 고마워요. 오히려 그런 일이 있던 거에 대해서. 그 일이 있음으로 지금 김태림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제가 더 이상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연습하게 해준 거잖아요. 그래서 별로 나쁘진 않아요. 여러분들도 자기한테 무슨 일이 있다, 생긴다, 좋든 나쁘든 일단 피하지 마시고 일단 한번 싸워보세요. 부딪혀보세요. 그러면 뭐든지 일단은 하나라도 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깊이 있는 강연이었네요. 용준 씨, 김태린 강연자님의 강연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제 김태린 강연자님의 그 강연에서 성공의 반대말은 실패가 아니라 도전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에 되게 인상을 깊게 받았습니다. 네, 저도 가장 그 부분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제 마지막 강연자분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연자는 나를 가꾸는 자기관리, 운동팬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실 김현우 학생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마지막인 만큼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너무 긴장되는데 일단 소개부터 할게요. 네, 저는 지금 사대부고에 다니고 있는 2학년 그리고 2부 강연자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이번 강연 주제가 이제 How to make me beautiful 해가지고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던데, 솔직히 나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이제 종류가 정말 많아요. 이제 뭐 화장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흔히 바디 프로필 찍는다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 외에도 이제 나를 뭐 예쁘게 만들거나 멋지게 만든다거나 그런 게 여러 가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과 다이어트 이런 게 이제 저를 아름답게 만들어줬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식으로 돼버려서 저에게는 현재 운동이라고 하는 게 삶의 일부가 이제 완전히 돼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강연하게 될 거는 이제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련한 자기 관리를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선 제가 운동을 왜 선택을 하게 됐는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얘기하려면 잠깐 제 옛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지금의 덩치 있는 모습은 아니었어요. 흔히 말하는 멸치 혹은 마른 사람들 이런 정도의 이미지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넘어갈 때쯤에 갑자기 살이 확 불어버렸어요. 약간 멸치 삶으면은 이게 물 들어가가지고 살이 불어나듯이 이게 완전 사람이 2배가 아니라 3배가 돼버려가지고 그 3배가 된 정도로 하니까 키는 짜리몽땅하는데 옆으로 완전 불어난 거 있죠. 근데 그때는 별로 신경 안 썼어요. 그렇게 지나가고 지나가서 이제 중학교 1학년 지나고 중학교 2학년 이때가 제일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전 제가 얼마 안 나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때 제 몸무게가 3자릿수를 돌파해버렸어요. 그때 몸무게가 104kg. 진짜 제일 쪘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운동에 살짝씩 관심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살을 빼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래서 어찌저찌 해가지고 이제 한 10kg 정도 감량해서 90kg 초반대까지는 유지를 하고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제 문제 발단 지금부터죠.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이 됐을 때 딱 체중계에 언제 올라갈 일이 생겼어요. 체중계 올라갔는데 이제 갑자기 체중계 전원이 꺼져 버렸어요. 그게 진짜 뭔가 했거든요. 배터리가 부족한 것도 아니었어요. 이게 리모컨 껴보니까 작동 되더라고요. 그때 알게 됐죠. 아, 내가 너무 쪄버렸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마음을 독하게 먹고 본격적인 운동과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됩니다. 네. 이제 운동을 선택한 계기는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운동은 이제 자기 관리의 한 종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자기 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자기 관리는 이제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나요? 뭐 누군가에게는 쉽게 다가올 수도 있고 아주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를 근데 흔히들 좀 큰 틀을 잡고 하는 것 이렇게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게 장기 프로젝트로 많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관리는 솔직히 그렇게 큰 목표를 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사소하게 하루에 자기 전 이제 3분 동안 하루 일과를 정리해 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이제 하루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독서 아니면 공부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신의 삶이 조금이라도 보람차졌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이제 재미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제 자기관리라고 생각을 해요. 꼭 크지 않아도 돼요. 사소하게 하루에 자투리 시간이 남을 때마다 해도 충분히 이제 자기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운동을 이제 그런 식으로 자투리 시간에 하면서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운동과 관련된 자기관리로 넘어가 볼게요. 이제 흔히 운동을 하게 되면은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라고 나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살을 빼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이 우선시 돼야 돼요.
흔히 우리가 뛰면서 허걱대고 하면은 우리 몸에선 열이 나게 되고 이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몸에 뱃살 같은 게 빠지는 그런 원리인데, 근데 이거를 하기에는 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 몸에 체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는 그 체력조차 없었어요. 진짜 이제 알맹이는 없는데 포장지만 과하게 쌓여진 그런 느낌의 몸이었어가지고 이제 한 5분 뛰는데 숨이 막혀올 정도로 엄청나게 체력이 저질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든 빼긴 해야 되니까 이제 하루에 30분씩 뛰는 건 안 되니까 걷기라도 하면서 이제 한 주, 두 주 채워 나가고, 이제 그 다음에는 1시간, 4시간 이런 식으로 점점 그 규모를 키워 나갔습니다. 이거를 이제 방학 내내 했고, 그 다음에 맨몸 운동, 팔굽혀펴기나 아니면은 민몸 일으키기 이런 것도 하긴 했는데, 처음에는 팔굽혀펴기를 하나도 못했어요. 진짜 바닥에 팔을 대기만 해도 팔에 힘이 빠지는 정도라 가지고 그때는 진짜 너무도 하기 싫고 이거를 해봤자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하루하루 계속해서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언젠가 이제 한계점을 넘는 때가 생기잖아요. 그 한계점을 넘는 때가 이제 딱 저에게는 팔굽혀펴기 하나를 하는 것. 그 하나를 성공하고 나니까 이제 개수가 진짜 말도 안 되게 빠르게 붙었어요. 처음 한 주 동안은 10개가 최대였는데 이제 주말 동안 쉬고 그 다음 주 하니까 갑자기 20개, 그리고 이제 30개 이렇게 해서 현재는 50개 정도도 가볍게 할 수 있다. 이 정도 상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운동과 이제 다이어트니까 다이어트에는 운동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식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식단을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그냥 무작정 먹는 양을 줄이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러니까 오히려 살이 더 쪘어요. 오히려 더 찌게 되는 방법이라 그때부터는 이제 인터넷도 뒤져보고 아니면 전문가분들한테 질문도 해보고 하면서 여러 조언을 구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절대로 굶으면 안 돼요. 굶는 순간 우리 몸은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적절한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 적절한 운동이라는 거는 이제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하루 30분 걷기 이런 최소 필요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포기하지 않는 것. 솔직히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결국에는 내가 한 주, 두 주 이런 식으로 계속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그게 이제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생각한 중요한 이 세 가지 조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자기 관리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루에 남는 시간 동안만이라도 할 수 있는 거, 내가 앞으로도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좀 더 나아졌다면 그것이 이제 자기 관리의 알파이자 오메가, 그게 곧 저의 자기 관리를 함으로써의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뭔가 말도 해드리고 싶은데 저 딱히 생각나는 게 없어가지고 이제 더 이상 이쪽에서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까지 2부 강연자 김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현우 강연자님의 강연을 한번 들어봤는데요. 재현 씨, 김현우 강연자님의 강연을 듣고 나서 느낀 게 있을까요?
저도 다이어트를 할 때 식욕 전폐하고 운동도 안 했었는데 강연을 듣고 저도 저를 위해서 더욱 효율적이고 건강하게 해야겠더라고요. 인상 깊었던 강연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다들 즐거우셨나요? 즐거우셨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이렇게 오늘 TEDx 강연회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2부 사회자 고용준 지안이었습니다.